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드론 자격증 과정 교육 큰 주제에서 두 번째 비행 원리입니다. 드론 자격증 과정 교육 첫 번째 큰 주제는 무인 멀티콥터 운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비행 원리입니다. 자, 비행 원리는 다음에 목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항공기 일반 그리고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 드론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력 발생 원리, 바로 비행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헬리콥터와 공력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하는 내용은 우리 드론 기초 운영 과정, 유튜브에서 드론 기초 운영 과정하고 검색을 하시면 제 강의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 9번째 강의, 멀티콥터 비행 원리,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들으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드론 기초 운영 과정 제 9강을 참조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첫 번째, 비행 원리 중에서 첫 번째 항공기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죠. 첫 번째 항공기 개요. 항공기 개요하고 쭉 나오는 것들이 이 아래 부분 항공기 개요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항공기의 항공역학적 분류하고 나오죠. 참고로 이 부분 항공기 일반 이 부분은 시험과는 크게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시험에 나오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스킵하시고 뛰어넘어서 다음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드론 자격증을 딴다,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항공기의 항공역학적 분류하고 나오죠. 자, 항공역학적으로 보면 부력을 이용하느냐, 양력을 이용하느냐 하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부력이라고 하는 건 뜨는 힘이잖아요. 여기 사진처럼 이렇게 비행선이죠. 부력을 이용해서 뜨는 것입니다. 이게 부력을 이용한 비행체고요. 뒤에 있는 이 비행체는 제가 보기에는 자이로플레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헬리콥터든 자이로플레인이든 이런 것들은 바로 양력을 이용해서 공중을 나는 것이죠. 이렇게 부력을 이용해서 나는 것과 양력을 이용해서 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분류하게 되면 부력을 이용한 항공기, 양력을 이용한 항공기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항공기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항공기의 역사를 말하면 이렇게 라이트 형제가 항상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항공기, 비행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공기는 바로 무엇이냐? 비행체에 동력 장치를 얹어놓고 그 동력으로부터 추력을 얻고 그로 인해서 양력이 발생하는 게 바로 비행기입니다. 아까 부력을 이용한 항공기가 있었죠. 그럼 비행선을 비행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라고 할 때는 동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동력이 있는 비행기, 그 비행기를 맨 처음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제공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라이트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기의 역사하고 나오면 항상 라이트 형제가 첫 시험을 하던, 항공 첫 시험을 하던, 비행기 첫 시험을 하던 1909년, 그렇죠. 그리고 라이트 형제의 이름이 반드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행체를 띄우고 날아보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렇지만 라이트 형제가 동력을 얹어서 비행한 건 처음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파일럿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오면 쉽게 말하면 운전면허증이죠. 운전면허증 같은 그 파일럿 라이센스 그 면허증에 라이트 형제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예, 미국의 바로 자존심인 거죠. 비행 왕국, 예, 미국에서 라이트 형제를 자격증에 도안해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기의 역사 얘기하면 우리는 라이트 형제를 먼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부력을 이용하는 항공기는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죠. 또 양력을 이용하는 항공기도 많이 있어요. 행글라이더. 예, 라이트 형제 이전에 행글라이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체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예, 다 양력을 이용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동력을 이용한 항공기는 바로 라이트 형제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항공기 분류가 있죠. 분류. 항공기를 세분화시킨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항공기 유형이 이렇게 양력을 발생하는 날개가 요 메인 블레이드 이 날개가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그래서 회전이기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렇게 양력을 발생시키는 날개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을 고정이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예, 이런 형태는 바로 글라이더 형태인 것이죠. 활공기라고 하죠. 이렇게 유형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날개 형태를 한번 보세요. 날개 형태가 이렇게 동체의 가운데 붙어 있죠. 예, 가운데에 붙어 있는 이 활공기도 거의 가운데죠. 자, 그 전에 보면 동체 위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리고 날개 형태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 활공기의 날개 형태 생긴 모양과 이 전투기의 날개 형태 생긴 모양은 좀 다릅니다. 보면 앞에서 날개 끝으로 갈수록 뒤로, 예,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예, 후퇴이기라고 하죠. 예. 근데 이거는 날개 뿌리에서 날개 끝으로 갈수록 이 앞부분은 후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테이퍼이기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뭐 우리 드론 자격증 공부할 때 알 필요 없어요. 예, 그런데 방금도 보셨다시피 날개가 이렇게 아래에 달려있는 항공기도 있고 이렇게 중간에 달려있는 항공기도 있고 또 이렇게 위에 달려있는 항공기도 있습니다. 자, 날개 형태가 또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동력 장치가 여기처럼 프로펠러인 항공기도 있죠. 그리고 이런처럼 제트 엔진인 항공기도 있고 여기도 제트 엔진이죠.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공기의 크기도 다 다르죠. 이렇게 작은 4인승 항공기가 있는가 하면 12인승, 20인승 항공기가 있고요. 자, 2인승 항공기가 이렇게 있고요. 예, 이거 1인승이죠. 요것도 뭐 4인승 정도 되는데, 예, 다 다르죠. 예. 자, 그래서 크기가 다 다르고, 항속거리도 물론 다 다르겠죠. 예, 멀리 날 수 있는 게, 이게, 활공기가 가장 멀리 날겠죠. 아무래도요. 속도는 얘가 가장 빠르겠고요.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용도. 자, 이거 사람 태우는, 사람 실어나르는, 예, 그러한 용도. 이거는 훈련용, 파일럿 훈련용. 그렇죠? 전투용. 예. 이거는 정찰용. 예. 물건을 수송하는 수송용.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항공기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 그 중에서 이제 내력을 우리가 주로 알아보고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외력 부분 뒤에서 다시 또 다릅니다. 자, 항공기 자체, 기체 자체에 작용하는 힘을 내력이라고 쓰고, 예, 그 내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이죠. 압축력, 찍어 누르는 힘이죠. 전단력, 서로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끊어지려고 하는 힘이죠. 예,
그리고 구부러지는 힘, 모멘트는 그냥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구부러지는 힘, 그리고 비틀어지는 힘,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항공기 드론에 작용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더 헷갈리나요? 헷갈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중이 걸리게 되면, 자, 아랫부분은 균열이 생기면서 서로 늘어나려고 하죠. 그래서 인장력이 발생합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요 윗부분은 서로 미는 압축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거를 굽힘 모멘트, 굽히는 힘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굽히는 힘. 그 다음에 이 옆에 아래는, 자, P라는 방향으로 서로 잡아당겨요. 이음매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리벳, 이 가운데가 쪼개지려고 하는 전단력이 발생합니다. 서로 다른 힘으로 인해서, 엇갈리는 이 힘으로 인해서 끊어지려고 하는 이런 전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리벳의 윗부분과 이 아래 기둥 부분 사이에는 여기에서 말한 인장력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몸통에서는 전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구부러짐, 비틀어짐,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여기는 굽히는 거고, 여기는 비틀어지는 힘이 발생하죠. 자, 다음 그림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멀티콥터가 있어요. 멀티콥터가 있는데, 자, 이 암대를 보도록 합시다. 이 암대. 이 암에서 이 부분은 로터 부분입니다. 이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위로 상승하려는 힘이 발생하게 됐죠. 이렇게 상승하려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승하는 힘 외에, 자,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회전하는 회전체라고 하면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다르게 회전하려는 힘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대에서는 이런 힘 또 발생한다고 이를테면 말을 하면요. 자, 바로 비틀어지는 암대에서는 비틀림 모멘트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비틀림 모멘트. 암대 자체, 이 긴 암대에서는 비틀림 모멘트.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끝부분은 동체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려고 하겠죠. 동체와 이렇게 리베팅이나 볼팅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바로 암대에 작용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뭐예요? 바로 이 전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동체 부분과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끝부분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아래 이 끝부분은 어떻게 되죠? 또 내려가려는 힘이 있는데 동체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 앞서 봤듯이 인장력이 발생하고, 저 윗부분에서는 이 윗부분에서는 압축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던, 자, 하중이 걸리게 되니까 압축력, 인장력, 비틀림력, 전단력 모두 이 암대와 이 동체에 연결된 이 부분에서 모두 이런 힘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 여기를 보시면 이 랜딩 스키드, 그리고 아래 판들, 자, 이런 부분은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려는 힘이 발생하죠. 그런데 각 로터에서 위로 들어 올리게 되죠.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됩니다. 다 들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체 부분은 아래로,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려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랜딩 스키드가 달려있는 이런 부분들은 무슨 힘이 발생합니까? 자, 인장력이 서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인장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체와 랜딩 스키드 사이에 인장력이 발생하고, 또 이음 부분이 끊어지려고 하는 전단력도 더불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 힘을 알아보았습니다. 내력. 자, 다음으로는 외력입니다. 아까
내력을 살펴보았죠. 이제는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 외력입니다. 외력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양력, 항력, 추력, 중력입니다. 양력은 항공기를 들어 올리는 힘이죠. 양력은 항공기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바로 양력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중력은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죠. 예, 이게 바로 중력입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이 추력이 발생하죠.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아가는 걸 나아가지 못하게 뒤로 잡아끄는 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힘이 바로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인 것입니다. 예, 다른 말로 드론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은 네 개입니다. 그 외력, 내력이 아니고요. 내력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장력, 예, 기체 자체에 발생하는 힘, 인장력, 예, 그리고 압축력, 비틈린력, 전단력, 이런 게 기체 안에서는 발생하고요. 기체 바깥에서는 외력이죠. 예, 양력, 중력, 추력, 항력, 이러한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무게중심은 여기 중력에 달려있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력은 무게중심과는 좀 엇갈려서 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기체를 설계합니다. 이렇게 해야 기체가 안정적인 것이죠. 예, 고정익 기체는 이렇게 중력의 중심인 무게중심과 양력의 중심이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좀 비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인 멀티콥터, 무인이든 뭐든 아무튼 멀티콥터.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멀티콥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녹색 핀을 세워놨죠. 녹색 핀, 이 가운데가 바로 무게 중심인 것입니다. 무게 중심. 그리고 들어올리는 힘, 양력의 중심도 바로 녹색 핀을 꽂아놓은 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녹색 핀을 꽂아놓은 이 부분이 중력의 중심이자 양력의 중심인 것이죠. 멀티콥터는 이러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정익인 경우에는 양력 중심이 바로 이곳입니다. 양력 중심이 바로 이곳이고 날개 모양 형태로 보면 양력 중심은 이곳입니다. 그리고 기체의 무게 중심은 이곳이 아니고 앞선 부분 이곳입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것이 고정익과 이런 멀티콥터의 형태가 다른 점입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 외력과 내력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력은 기체 자체에 작용하는 힘이죠. 자체에서 생기는 힘. 그게 바로 잡아당기는 인장력, 누르는 압축력, 그리고 굽힘력. 압축력, 인장력 걸리는 곳에 굽힘력이 같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암대가 비틀어지는 비틀림력, 그리고 연결 부위가 끊어지려고 하는 전단력, 이런 게 바로 기체 자체에 발생하는 내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항공기가 운항 중에 항공기 외부에 발생하는 힘은 어떤 것이 있느냐? 위로 들어 올리는 양력, 아래로 잡아 내리는 중력, 앞으로 나아가려는 추력, 뒤로 잡아끄는 항력. 이 네 가지가 항공기에 작용하는 운항 중인 하늘에 떠서 움직이는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양력, 위로 들어올리는 힘이죠. 양력. 양력과 아래로 잡아 내리려는 중력, 두 개가 일치하면 어떻게 돼요? 수평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수평비행. 그렇죠? 그런데 위로 띄우려는 힘이 더 강해요. 그러면 당연히 상승하겠죠. 자, 밑에를 잡아 끄는 힘이 더 강해요. 그러면 당연히 하강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추력은 앞으로 나가는 힘이죠. 앞으로 나가는 힘. 그리고 항력은 뒤로 잡아 당기는 힘. 추력과 항력이 일치하면
등속 비행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앞으로 나가는 힘과 뒤로 잡아끄는 항력이 똑같으면 가만히 공중에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멀티콥터인 경우에는 공중에 가만히 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고정익의 경우는 공중에 가만히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전진을 하게 되죠. 이 고정익은 후진은 없습니다. 전진만 있지. 자, 항상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력과 항력이 일치하는 경우가 없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자, 추력과 항력이 일치하면요. 자, 비행기가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등속 운동을 하는 거죠. 똑같은 속도로 운항한다. 그러면 그 비행체는 바로 추력과 항력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야? 공중에 가만히 떠 있으면 그건 뭔데? 예, 공중에 가만히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아요. 다 가만히 있어요. 자, 추력이 있나요? 0이죠? 예, 추력이 0이니까 뭐요? 항력도 0이에요. 그래서 추력과 항력이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자, 추력과 항력이 같은 경우 중에 특수한 경우가 바로 공중 정지 비행인 것이죠. 예. 그래서 추력과 항력이 일치하게 되면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가는 힘이 더 세요. 추력이 더 세요. 그러면 당연히 가속 비행인 것이죠. 가속 비행. 예. 그리고 뒤로 잡아끄는 힘이 더 세요. 추력보다는. 그러면 감속 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항공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륙하고 있는 항공기입니다. 이륙 중인 항공기. 그러면 자, 앞으로 나가는 힘, 이쪽에 있는 앞으로 나가는 힘이 더 세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여러분들 그 여객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하거나 국내 여행을 하거나 여객기를 탔을 때 비행기의 속도나 비행기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화면을 띄워놓고 이륙할 때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택싱이라고 하는 활주로에 있을 때보다 공중에 띄어졌을 때가 더 속도가 빠르고요. 계속 이륙 중일 때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나가는 추력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속 비행인 거죠. 그럴 때 자세히 화면을 들여다보시면 속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속 비행인 것이죠. 그러다가 비행기가 어느 일정 고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고도는 그대로 유지된 채 속도도 변하지 않아요. 4개의 힘이 두 개씩 다 일치합니다. 양력, 중력 일치하니까 공중에 가만히 고도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추력과 항력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운항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그림에서는 비행기가 랜딩하는 장면입니다. 착륙하고 있죠. 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청주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 자주 보시죠. 청주공항에 착륙할 때 비행기를 다음에는 한 20초 정도는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시오. 그러면 각도 3도의 각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3도의 각도로 하강을 하게 됩니다. 지표면과 3도의 각도로 지속적으로 하강을 하게 되는데요. 속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속도가 일정하면 뭐라고요? 자, 추력과 항력이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정하게 하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력보다 중력이 더 강한가 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력과 중력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는 수평비행이라고 썼지만
하강하는 속도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하강하는 속도가 변함이 없어요. 상승하는 속도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양력과 중력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헷갈리시면 이 부분은 그냥 잊어주시고, 자, 양력과 중력이 일치하면 우리 드론에서 무인 멀티콥터에서 우리 무인 멀티콥터 시험이잖아요. 양력과 중력이 일치하면 수평비행, 양력이 세면 상승비행, 중력이 세면 하강비행, 추력과 항력, 앞으로 나가는 추력, 뒤로 잡았거나 추력 항력이 일치하면 등속비행, 추력이 세면 당연히 가속비행, 항력이 세면 감속비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봐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실 테니까, 자, 다시 우리 모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축을 찍어 놓았죠. 드론의 축을 이렇게 찍어 놓았습니다.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요. 이걸 뭐라고요? 요잉이라고 합니다. 요잉. 그렇죠. 이게 바로 요잉입니다. 자, 그리고 좌로 우로 이렇게 가는 거를 롤링이라고 합니다. 롤링. 우리 롤케이크 있잖아요. 롤.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뒤로 기울어지고 앞으로 기울어지고 하는 거를 피칭이라고 합니다. 피칭. 자, 이 모형 항공기 모형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잉, 롤링. 그 다음에 앞뒤로 피칭.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화면을 다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수직축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도는 거는 요잉, 러더라고 그러죠. 그리고 피칭은 자, 앞뒤로 이 가로축, Y축이라고 되는 가로축을 중심으로 기수 항공기 머리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끄떡끄떡 하는 거는 피칭입니다. 자, 롤링은 어떤 거예요? 이 빨간 축을 중심으로 좌측 날개, 우측 날개가 들썩들썩 오르락내리락, 좌측 날개, 우측 날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바로 롤링입니다. 그래서 그런 롤링을 에일러론, 피칭을 엘리베이터, 요잉을 러더 이렇게 지칭합니다. 자, 롤링, 피칭, 요잉은 운동이고 에일러론은 이 각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드론 실기 시험을 볼 때, 자, 제일 먼저 기체를 이륙시키죠. 그리고 기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자, 앞뒤로 까딱까딱 해보고 기체를 해보고 엘리베이터 이상무, 그렇죠? 좌우로 까딱까딱 해보고 에일러론 이상무, 그렇죠? 그리고 도는 거를 좌로 돌아 우로 돌아 조금씩 해보고 러더 이상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각을 줘서 움직이는 것들을 바로 롤링,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러더. 에일러론은 좌우로 움직이는 거, 엘리베이터는 앞뒤로 움직이는 거, 러더는 돌도록 하는 거. 그렇죠. 롤링, 피칭, 요잉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공력 발생 원리가 있습니다. 자, 공력의 개념이 있죠. 자, 공기와 공기 중을 지나는 물체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계적인 힘이 바로 공력입니다. 자꾸 전화가 오는데 잠깐만요. 방송 녹화 중이에요. 녹화 중이라서 아니 녹화 중이라니까요. 좀 1시간 후에요. 녹화 중이에요 하면 끊고 다시 하시면 좋은데 뭐 언제쯤 통화 가능하냐고 또 물어보네요. 자, 공력의 개념이 있습니다. 공기와 공기 중을 지나는 기계적인 힘이라고 돼 있죠. 자, 양력과 항력이 두 번째 있네요. 자,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력과 항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력, 공기의 힘이죠. 공기의 힘으로 기체 외부에 어떠한 게 발생해요? 양력이 발생하고 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양력과 중력이 있었죠. 자, 중력은 공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공기로 인해서 이 앞으로 위로 떠오르는 양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려는 힘이 있으니까 이를 방해하는 항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날개, 이 날개를 에어포일이라고 합니다. 이 에어포일에 이 걸리는 힘이 자, 공기가 이렇게 부딪히죠. 공기가 이렇게 부딪히면 위로 떠오르는 양력이 발생하고요. 예, 양력이 발생하고 공기가 이거 부딪히는 거는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공기가 부딪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앞으로 나가는 걸 방해하는 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자, 공기와 공기 중을 지날 때 이렇게 기계적인 힘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이러한 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이러한 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예. 자꾸 생각나네요. 방송 중이라고 하는데도 제 전화를 끊지 않고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시고 친절하신 분입니다. 자, 이 에어포일의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위로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고 아래로도 공기가 지나가고 있네요. 예, 그 아래로 공기가 지나가는 고 있는데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돼 있죠. 그리고 위로는 빠르다고 돼 있죠. 아, 이거 봐서는 무슨 말인지 그림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 어떻게 어렵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더 쉽게 알아보시도록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면 예, 좀 더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예, 자, 예, 공기가 흐르고 있죠. It's often said that lift on a wing is generated because the flow moving over the top surface has a longer distance to travel and therefore needs to go faster. 뭐라고 다 알아들으시죠? 아, 이 정도는 다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수강하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런데 This common explanation is actually wrong. 뭐 이 정도는 들리시죠? wrong이라고 그러잖아요. 길다는 wrong이 아니고 wrong이죠. 틀렸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잘못됐대요. 근데 This video shows that the air on the top does move faster, but it doesn't. 자, faster라는 말은 들렸죠? faster가 아니고 fast 하는 거 보니까 영국 사람이네요. 자, 영국 사람이 얘기하는 게 바로 위로 이렇게 흐르는 게 빠르다고 그러네요. 위로 흐르는 게 더 빠르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다음에요. Reach the end of the wing at the same time as the air along the bottom. Here we 예. use smoke to visualize the streamlines around an airfoil. 예. We can pause the smoke by briefly interrupting. 자, 이 에어포일이라고 하는 말이 또 다시 들리죠. 이 에어포일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supply. 보도록 This gives 하겠습니다. us 자, lines that 지나가고 travel through the 있죠? flow as we can see 예, here. 예. And if we 자, now 이제 slow the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video down, you can Yeah. follow those lines, and that gives you an idea of how fast the flow is in different parts of the airflow. 예, 뭐 이렇게 자, 다른 곳으로 이제 각각 흘러간다고 하는데 봅시다. 예, Here 여기서부터 벌써 속도가 달라지죠. 아래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공기의 속도와 위에 있는 공기의 속도가 벌써 확 달라졌죠. you 예, can see it speed up as it approaches the airfoil, 예. and it moves faster. 자, moves faster라고 또 faster가 아니고 faster 그러네요. 자, 이거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부분보다 이 아랫 부분이 조금 더 빠르고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윗 부분이 훨씬 빠르죠. Over the top compared to the bottom. 예, compared to the bottom이라고 그러죠. 이 아래보다 위에가 훨씬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You 자, can see that it reaches the end on the upper surface much earlier than it does on the lower surface. 예, 훨씬 더
끝에 빨리 도달한다고 얘기하고 In fact, 있죠. by the time it reaches the end on the 예. 자, 방금 에어포일의 모양 여기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봤습니다. 자, 이 화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방금 보셨죠? 위에 부분은 빨리 지나가요. 공기가 빨리 지나가죠. 위에서는. 아래에서는 천천히 지나갑니다. 방금 보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이게 바로 베르누이 정리예요. 베르누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베르누이. 베르누이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베르누이가 누구예요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항공기가 날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요인을 꼽자면 바로 베르누이 정리입니다. 자, 이 베르누이 정리에서는 우리가 공식 쓰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 정압과 동압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뭔 말이냐고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떤 수치가 나오는데 그 수치는 항상 일정하다고요. 얘가 일정한데 그러면 동압, 이 지나가는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압력은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지나가는 게 크지 않아요. 천천히 지나가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애는 크다는 얘기죠. 두 개가 합해서 항상 일정하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커지고 하나는 커지면 하나 작아지고 하나가 작아지면 하나는 커지고. 아시겠죠? 예, 그게 바로 베르누이 정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속력이랑 압력이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요? 자, 여기서 보십시다. 여기다가 우리 입을 여기다가 대고 혹 하고 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속도보다 이 좁은 관을 통과할 때 속도가 더 빠르죠. 이거 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액체를 이렇게 물 채워놓으면 이쪽이 쑥 빨려서 올라가잖아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입으로 다 불어보셨잖아요. 이런 거. 예? 훅 불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게 쑥 올라가잖아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이 압력이 작아지니까 여기서 동압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예요. 속도가 빨라지면 밑에 있는 압력이 낮아져요. 압력은 누르는 힘이잖아요. 누르는 힘이 낮아지니까 물이 쑥 올라온다고요. 예. 자, 다음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람을 쑥 집어넣어 여기다가 쑥 집어넣게 되면 이 좁은 곳을 통과할 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이죠. 예. 위에 있는 저 수식 이런 건 상관하지 마세요. 예. 이런 걸 알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자, 이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여기에 화면이 나와 있죠. 이 화면. 자, 우리가 방금 입을 여기다가 대고 빨대라고 되지. 입을 여기다가 대고 입을 댔습니다. 우리가 입을 댔어요. 이렇게. 자, 입을 대고 헉 하고 불었어요. 그럼 공기가 쭉 나가죠. 이 안에서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바람이 불죠.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바람이 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쑥 빨려져 올라옵니다. 이거 다 아시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바람을 이렇게 세게 훅 불었어요. 굉장히 세게 불었어요. 그러면 밑에 빨대가 이렇게 꽂혀 있고 물이 들어 있으면 아이고 잘 좀 그리지. 참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요. 자, 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훅 하고 빨려 올라가죠. 그렇죠?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렇게 바람을 훅 불면 여기를 씩 하고 얘가 빠른 속도로 통과를 하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밑에 있는 물체가 훅 하고 빨려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런 것들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모양 같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것들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이 조금 보이시나요? 예. 위에를 다 지우고 아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에어포일이잖아요. 에어포일입니다. 에어포일 위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공기가 빠르게 움직이죠.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밑에서 위로 들어 올리죠. 들어 올리죠. 예. 다시 얘기하면 밑에서 위로 들어 올리지만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리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양력인 것이죠. 양력. 아시겠죠? 양력. 그렇지만 양력에 반해서 얘가 무거우니까 당연히 아래에는 어떤 힘이 생겨요? 밑으로 잡아끄는 아래에서는 당연히 밑에서 잡아끄는 이러한 중력이 있는 것이죠. 중력이 있는 것이죠. 자, 아시겠죠? 왜 항공기 날개에서 양력이 발생하는지 모두 이해하셨을 걸로 알겠습니다. 예.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식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실 필요도 없고요. 다만 이 관을 지날 때 이렇게 공기가 흐르면 이 부분에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게 확 끌어져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양력인 것이죠.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양력 발생 원리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습니다. 양력 발생 원리, 에어포일 모양이 아까 이게 아니네요. 예, 이렇게 생겼었죠. 예, 에어포일의 모양인 것이죠. 에어포일의 모양. 자, 이렇게 바람이 불면 위로 양력이 발생한다. 이 모양을 다 하셨죠? 이 모양이 바로 프로펠러에도 있는 것이죠. 자, 프로펠러. 그리고 프로펠러의 공력 특성하고 나오고 있죠. 허브와 둘 이상의 깃. 예. 가운데는 허브죠. 그리고 깃이 이렇게 2개 이상 달려 있죠. 2개, 3개, 4개 이렇게 달려 있죠. 물론 저기는 제트 엔진에 달려 있는 프로펠러는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 뭐 이건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자, 프로펠러의 깃은 깃 끝에서 허브까지 에어포일의 모양. 아까 보셨던 그 에어포일의 모양이죠? 예, 에어포일의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고정 피치, 조정 피치, 가변 피치. 자, 프로펠러의 피치가 뭔지 다 아시죠? 저번 시간이 아니고 우리 드론 기초 운영 과정에서도 나오죠. 드론 기초 운영 과정 몇 강인가요? 프로펠러 편이 있습니다. 제6강 프로펠러 편이 있죠. 드론 기초 운영 과정 프로펠러 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드론 자격증 과정, 우리 드론 자격증 과정에서 제1강 첫 번째 강 프로펠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피치가 다 있는 거죠. 한 바퀴 피치는 다시 프로펠러가 한 바퀴 회전하면 이론적으로 전진하는 거리, 그게 바로 기하학적 피치인 것이죠. 왜요? 왜 전진해요? 이렇게 각이 져 있잖아요. 각이 져져 있으니까 각대로 그대로 전진하면 얼마나 전진하느냐, 그게 바로 피치인 것이죠. 이 피치가 이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피치가 있고, 가변 피치는 뭐냐면 헬리콥터. 헬리콥터는 스와시 플레이트라고 있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스와시 플레이트가 이게 메인 로터, 메인 프로펠러를 들썩들썩하고 밉니다. 밀면서 이쪽에서는
피치가 얼마고 이쪽에서는 얼마고 이렇게 조절을 수시로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변 피치인 거죠.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가변 피치가 있습니다. 우리 항공기 고정익 항공기에도 그런 가변 피치가 있어요. 그것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조정 피치는 필요에 따라서 세워놓고 조정해서 피치를 얼마로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운항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의 우리 멀티콥터들은 거의 다라고 해야 되겠죠. 모두 고정 피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이 항상 고정되어 있죠. 각도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게 바로 고정 피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각이 점점 뿌리에서부터 끝으로 갈수록 기각이 작아지죠. 작아지는 이유, 드론기초 운영 과정 우리 프로펠러 편에서 왜 작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기초 운영 과정 제6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그 중심과 똑같이 도는 속도는 똑같습니다. 2500rpm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 회전하는 속도는 다 다르지만 프로펠러가 움직이는 속도는 끝과 안쪽이 다릅니다. 그렇죠?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이동하느냐가 속도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정해진 시간 내에 이 안쪽이 이동하는 거리와 바깥쪽이 이동하는 거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속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프로펠러 전체에서 골고루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각이 이렇게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치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전진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기하학적 피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론상으로는 전진한 거리가 이 기하학적 피치이지만 실제 전진한 거는 기하학적 피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미끄럼이 생긴다고 그런 거죠. 이 슬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 자체 항공기의 무게도 있는 것이고 공기의 저항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래서 기하학적 피치만큼 전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미끄럼, 슬립이라고 하고 실제로 전진한 거리를 바로 유효 피치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유효 피치, 기하학적 피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헬리콥터와 공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리콥터는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나는 멀티콥터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는데 왜 헬리콥터를 공부해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죠? 멀티콥터는 멀티 플러스 콥터죠. 콥터는 바로 헬리콥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헬리콥터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멀티콥터가 이해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헬리콥터를 보게 되면 동체가 이렇게 있고요. 메인 로터, 주로 돌아가는 메인 로터가 있죠. 그리고 이 테일 붐이죠. 붐대, 테일 붐. 그리고 테일에 테일 로터가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테일 로터. 그리고 그 기체의 안정을 잡아주는 vertical fin이 있죠. vertical fin. 그리고 착륙을 도와주는 랜딩 스키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멀티콥터도 생겼습니다. 랜딩 스키드 있죠. 그런데 다른 거는 뭐가 다르죠? 자, 붐대도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멀티콥터는 이렇게 양력을 발생하는 게 멀티로 있습니다. 멀티로 있는데 이 헬리콥터는 보면 물론 두 개 있는 헬리콥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메인 로터가 하나인 거죠. 그리고 붐대는 테일 로터, 양력과는 관계없는 테일 로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멀티콥터와 다른 점이죠. 자, 헬리콥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토크와 반토크. 토크라고 하게 되면 우리 항공에서는 무언가 동력에 의해서 무언가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동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과 반대의 힘, 뉴턴이 말한 반작용. 작용은 동력에 의한 힘이고 반작용은 바로 이 토크인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이드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동체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려는 반작용, 토크가 생기는 거죠. 토크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체를 조종할 수가 없잖아요. 뱅글뱅글 자꾸 돌아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체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쪽으로 바람을 불어서 밀어줘요. 그렇게 해서 반토크를 발생시켜서 기체가 뱅글뱅글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카운터 토크, 반토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헬리콥터 나왔죠. 자, 메인 로터 회전 방향이 하늘색으로 돌아갑니다. 반시계로. 그러면 기체는 동체의 토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기죠.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바람을 꼬리에서 불어줘서 자, 동체가 돌아가지 마! 하고 이 녹색 계통의 색으로 밀어주는 것이죠. 이게 자, 테일 로터에 의한 반토크 상쇄입니다. 헬리콥터는 이렇게 운항을 하죠. 그런데 멀티콥터는 그게 아닌 것이죠. 자, 대각선으로 자, 쿼드콥터만 보시겠습니다. 대각선으로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대각선으로.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는 또 대각선으로 반시계로 돕니다. 두 개의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거죠. 토크와 반토크를 서로 상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콥터가 공중에서 이륙을 해서 가만히 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토크와 반토크가 서로 대각선으로 동일한 방향 이렇게 돌면서 토크와 반토크를 서로 상쇄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좌로 돌아 하려면 어떻게 하죠? 얘가 요잉을 이렇게 주고 싶어요. 좌로 돌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눈치가 빠르신 분 벌써 튀어나왔죠. 기체가 좌로 돌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우로 돌아 하는 프로펠러, 우로 돌아 하는 프로펠러를 조금 더 빨리 돌리시면 기체가 좌로 돌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체를 우로 돌아 하고 싶으면요, 이렇게 좌로 돌아 하는 프로펠러를 더 빨리 돌려주시면 기체가 우로 돌아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와 더불어서 기체를 롤링 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좌측으로 롤링 시키고 싶어요. 좌로 롤링 시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두 개를 더 빨리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빨리 돌리면 이쪽에서의 양력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좌측으로. 자, 우측으로 가려면 이 두 개를 더 빨리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측으로. 앞으로, 뒤로. 다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가고 싶으면 뒤에 있는 이 두 개를 빨리 돌리면 자, 앞으로. 앞에 있는 두 개를 빨리 돌리면 뒤로.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헬리콥터를 모형으로 해서 총 항공역학적인 힘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헬리콥터가 기체가 드론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공중에 정지 있는 상태에서 위로 솟아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양력이 이 중력 무게보다 더 강하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추력이 또 위로 올라가는 추력이 있는 것이죠. 또 밑으로 추력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니까 밑으로 잡아끄는 항력이 또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오른쪽. 비행 방향이 이제 위아래 방향이 아니고요. 자, 우측으로 가게 됩니다. 비행기 입장에서는 좌측이겠네요. 자, 이렇게 우측으로 가요. 우측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우로 가는 추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추력과 위로 올라가는 양력이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항공역학적인 힘은 두 개의 합한 합력, 이 벡터의 힘이 되겠습니다. 합력이 되겠습니다. 합력이 이렇게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추력이 가는 거에 반대 방향 항력이 있죠. 또 양력을 잡아 끄는 아래로 내리는 무게가 있죠. 그래서 총 항공역학적인 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향으로 발생하게 되죠. 요거에 대해서는 그림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전진을 하는 비행체를 보게 되면 전진을 하니까 추력이 앞으로 가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려는 양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두 개의 합력이, 이 항공역학적인 합력이, 항공역학적인 힘은 두 개의 합력으로 이렇게 이러한 방향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드론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리 잘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총 항공역학적인 힘은 추력과 양력의 합력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강의 비행 이론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행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은 드론기초 운영 과정, 드론기초 운영 과정에 제 9강을 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